소아의 경우 질식성 심장정지가 더 흔하기 때문에 심장정지를 인지했을 때 신속한 구조 요청 못지않게 심폐소생술을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과 같이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병원 밖 소아 심정지의 회복의 중요함을 기억하시고 소아 기본소생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에서 연령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 후 4주까지는 신생아, 만 1세 미만의 아기는 영아, 만 1세부터 만 8세 미만까지는 소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 연령 구분은 심장정지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교육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정하였습니다. 소아의 체구가 커서 성인과의 구분이 어려울 때는 구조자의 판단에 따라 소아 또는 성인 심폐소생술을 적용하면 됩니다. 비록 구조자가 심장정지 환자의 연령을 잘못 판단하였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인 구조자에 의한 소아 기본소생술 순서입니다. 1. 구조자와 환자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2.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평가합니다. 3. 응급의료체계를 활성화합니다. 4. 환자의 호흡을 확인합니다. 5. 호흡이 없는 경우 가슴 압박 및 인공호흡을 시행합니다. 6. 자동 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합니다. 각 순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구조자와 환자의 안전. 심폐소생술을 할 때에는 언제나 구조자와 환자가 있는 지역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반응 확인.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먼저 평가합니다. 환자를 가볍게 두드리고 얘야 괜찮니? 와 같이 소리치거나 이름을 알면 이름을 불러봅니다. 아기야 괜찮니? 괜찮아? 3. 응급의료체계 활성화.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119 신고와 자동심장 충격기를 요청하고 아무도 없는 경우 발견자가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만약 구조자가 혼자이고 휴대전화가 없는 상황이라면 2분간 먼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응급의료체계에 신고하고 근처에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옵니다. 4. 호흡 확인. 환자가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으면 환자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회복 자세를 취해주면 흡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자가 반응이 없고 숨을 쉬지 않거나 비정상 호흡을 한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5.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경우 즉시 30회의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영아의 경우 2020년 가이드라인에서는 1인 구조자인 경우 두 손가락 가슴 압박법을 권고하였으나 관상동맥 관류압,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점으로 2025년도 가이드라인에서는 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 압박법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 압박법을 시행할 수 없거나 영아의 체형과 몸무게가 1세에 가까울 경우 한 손 손꿈치 가슴 압박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약 4cm의 깊이로 젖꼭지 연결선 바로 아래의 흉골 부위를 압박합니다. 이때 칼돌기를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아의 경우 한 손 또는 두 손에 손바닥 손꿈치를 이용하여 흉골 아래 2분의 1 부분을 압박합니다. 이때 칼돌기와 갈비뼈를 누르지 않도록 하고 매번 압박을 할 때마다 적어도 흉곽 전후 직경의 3분의 1 깊이 4에서 5cm가 유지되어야 하며 매 가슴 압박을 한 후에는 가슴이 정상 위치로 완전히 이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인공호흡. 성인과 마찬가지로 머리 기울임, 턱 들어올리기 방법을 이용하여 기도를 열어줍니다. 영아에게 인공호흡을 하려면
입 인공호흡 또는 입, 코입 인공호흡 방법을 사용하고 소아는 입 인공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불어넣을 때 가슴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해야 하며 각 호흡은 1초에 걸쳐 실시합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가슴 압박 30회 실시 후 즉시 2회 인공호흡을 시행합니다. 1인 구조자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의 비율로 5번의 주기를 시행하는데 약 2분 정도 소요됩니다. 2인 구조자의 경우 5번의 주기 후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역할을 교대하여 시행합니다. 소아의 경우 질식성 심장정지가 더 흔합니다. 또한 여러 관찰 연구들에 의하면 영아와 소아에게 인공호흡을 병행하는 기존의 심폐소생술 시행이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행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좋은 예후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영아의 경우 심폐소생술의 방법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예후가 낮은 경향을 보인 연구들이 있으며 소아의 경우 가슴압박 소생술이라도 시행하는 것이 심폐소생술을 아예 시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은 예후를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영아와 소아에게는 인공호흡을 병행하는 기존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나 구조자가 인공호흡을 할 수 없거나 꺼려하는 경우에는 일단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작하고 이후 가능한 상황이 되면 인공호흡을 병행해야 합니다. 7. 자동 제세동기 사용. 운동 중 쓰러진 소아와 같이 목격자가 있는 갑작스러운 소아의 허탈 상황은 심실세동이나 무맥성 심실빈맥에 의한 것일 수 있어 즉각적인 심폐소생술과 빠른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개정된 2025년 가이드라인에서는 비외상성 병원 밖 심정지 소아에 대해 일반인의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을 제한합니다.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은 심폐소생술 성인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패드 부착 시 패드 간 거리가 최소 3cm 이상이 되도록 이격해 주어야 하고 공간이 불충분할 경우 가슴과 등 앞뒤로 패드를 부착합니다. 아이들의 심장은 어른보다 작지만 그 생명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위급한 순간 망설임 없는 대처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전한 내일을 만드는 힘, 바로 여러분의 관심과 준비에서 시작됩니다.